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전기전자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전자 산업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IT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전기전자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고희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전기전자 산업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황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최근에는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비 장기화, 그 소비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랑 이제 그 바닥을 다지지 않았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 보면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지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2번, 3번 보시면은 미국의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 데이터인데요. 이 두 지역 다 지금 YY로 보면은 10%대 역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 그림 3번 이제 중국이죠. 결국 이제 중국이 최근에 방역 정책 측면에서 좀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중국의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실 재고도 뭐 아직까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번 보시면은 미국의 전자제품 이 재고 트렌드인데요. 이 주황색 선으로 해놓은 게 추세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고량이 추세를 한창 벗어난 상황인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재고의 증감률은 꺾였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보면은 뭐 아직까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센티상 취약은 좀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절대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많기 때문에 후행 지표인 가동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가 어쨌든 이제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가동률 조정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4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 3분기 지나가면서 좀 기업들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자부품 업체들도 가동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1번 보시면 무라타의 가이던스가 전자부품 쪽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모칸 쳐놓은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원래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대략 한 14억대 정도 봤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한 11억대로 한 번에 3억대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함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회계연도가 이제 6월이기 때문에 6월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 수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 업체들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하되 하반기부터 좀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대부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가이던스들이 많이 좀 하향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컨센도 지금 하향 조정이 열심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 3번 보시면은 메모리 그리고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이 대표 업체들의 컨센서스 추이인데요.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6월부터 하향 조정이 가팔랐고 그다음 MLCC 그다음 반도체 기판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이 이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사실 쇼티지가 가장 심했던 순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판이 사실 그동안 쇼티지가 가장 심한 품목이었는데 끝까지 이 이익 중시가 버티다가 최근에 이제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쇼티지가 심할수록 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안전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부분까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꺾였다라는 거는 이 하향 조정의 한 사이클이 다 전반적으로 돈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개선되는 시그널 자체는 아직까지 없는 구간이긴 한데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영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스마트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이 컸는데요. 2023년도에는 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세트 업황 중에서도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 스마트폰 시장이 10% 정도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이 YOY로 플랫, 그러니까 이제 올해랑 내년이랑 거의 비슷한 출하량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부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성장이 멈추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은 올해 그 작년 대비 올해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제 도표인데요. 1.5억대 정도가 작년 대비 올해 빠졌습니다. 근데 이 1.5억대 중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익스포저가 1억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하락의 대부분을 중국 업체들이 설명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그림 3번 보시면은 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지역별 출하량 트렌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색 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중국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림 4번 보시면은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 트렌드인데요. 올해 저희는 이 시장이 24% 역성장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스마트폰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24%나 역성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서 더 이 역성장이 더 커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이 주요국의 OECD 선행 지수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긴축을 시행했던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바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국면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24%나 역성장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강력한 방역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부진했던 건데,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래도 이제 중국이 이 방역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씩 완화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더 역성장이 확대되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이폰에 대한 눈높이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번 보시면은 이 아이폰 출하에 대한 눈높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FY 2023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의 아이폰 출하 눈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2.5억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게 시장의 기본 눈높이인데요. 최근에는 2.4억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이 정저우 셧다운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정저우가 완전히 이 가동이 정상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눈높이의 하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아이폰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그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비중 자체는 굉장히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차질이 좀 장기화되면서 연말 성수기 수요를 이 전체적으로 다 놓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눈높이는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트렌드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대략 한 2.6억대 초중반 정도로 아마 출하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2.7억대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원래는 아시겠지만 항상 수요가 좋든 안 좋든 매년 3억대 정도 출하 목표치를 세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출하 목표치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래그십에 대한 눈높이도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 4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플래그십 출하량 추이인데요. 특히 이제 폴더블이 중요하죠. 근데 폴더블에 대한 눈높이도 상당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연간으로 대략 한 1,500만 대 정도 팔고 내년에는 2,000만 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눈높이였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올해 한 900만 대 하면은 다행일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1,200만 대 정도까지 출하에 대한 눈높이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는 출하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오포, 비보, 샤오미는 뭐 지금도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이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와 맞물려서 바닥치고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는 구간인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애플의 아이폰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이 중국 셧다운 관련해서 이 생산 차질을 상당히 좀 많이 겪고 또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갈등을 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지 다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이폰의 95%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로 좀 많이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도에서의 그 아이폰 생산 비중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 조사 기간마다 어느 정도 시간에 거쳐 가지고 이 생산 얼로케이션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길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모든 이 전체 아이폰 생산의 20% 정도가 인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좀 눈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폭스콘이나 뭐 페가트론 뭐 이런 이제 EMS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품 업체들도 이 같이 인도로 따라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도 향후에는 이제 인도 진출을 좀 타진하거나 실제로 이제 진출을 하는 업체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은 이게 정말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전시장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가전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특수 이후에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코로나19 때 가전제품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월풀의 지역별 가이던스 이 변화 트렌드인데요. 보시면 이제 북미랑 유럽에서의 이 가이던스가 상당히 빠르게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미가 하향이 빠른데요. 1분기까지만 해도 이 북미 가전시장이 YY로 플랫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월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 3분기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가 9%까지 하향 조정, 마이너스 9%까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 주택에 대한 이 수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주택 매매 트렌드인데요. 상당히 좀 빠르게 빠지고 있죠. 이게 금리 인상이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택 매매를 안 하면은 이사를 안 다니면은 가전 수요가 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3번 보시면은 주택시장 선행 지표와 가전업체들의 주가를 같이 비교해 놓은 이 도표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뭐 흐름 자체는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시장이 이 주택시장의 부진과 맞물려서 좀 상당히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림 4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전제품 출하재고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출하가 올라오는 속도가 재고가 쌓이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가 개선되고 출하가 올라온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만큼 셋업체들이 재고를 좀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풀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가전제품에 대한 생산을 상당히 좀 많이 줄이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계속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업황에 좀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전업체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비용 정상화입니다. 수요가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비용도 정상화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그림 1번 보시면은 월풀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도식한 표입니다. 근데 이 3분기에 올해 3분기가 이 비용 부담이 피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제가 구리레진 철강 가격 트렌드를 그려놨는데요. 참고로 이 구리레진 철강이 가전제품 원재료의 대략 한 20%를 차지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이후로 이 가격 트렌드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좀 경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림 2번 보시면은 LG전자 입장에서는 운반비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물류비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회사가 대략 1조 중반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조 가까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 선복 계약을 맺는 특징이 있는데 연말마다 맺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중 이 그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중으로 이제 비용 부담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바꿔 말하면은 올해 연말에 다시 선복 계약을 맺으면은 내년부터는 이 운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빠르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전 시장은 재고 소진 통해서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은 비용이 좀 많이 세이브가 되면서 이 수익성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반적인 전기전자 산업 내에서는 아직 재고가 좀 많긴 하지만 재고 증감률은 좀 꺾였고 이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비용 정상화가 되면서 좀 업황의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핫 이슈 중에 하나가 2023년에 애플의 XR 출시설로 이 XR이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IT 기기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마트폰 이후로는 그 차세대 폼팩터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XR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림 2번 보시면은 그 IDC라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최근에 그 발간한 지표인데요. 이 회사가 2025년까지 XR 기기가 2,600만 대 정도 출하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업체가 작년 이맘때쯤까지만 해도 25년에 4,400만 대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향 조정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아직까지 XR 관련해서 좀 일반 대중들이 느낄 만한 킬러 콘텐츠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참고로 만약에 실제 이제 2025년에 2,600만 대 정도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전체 IT 세트 시장에서 XR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를 해서 뭔가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이제 그림 1번 보시면 이제 신규 XR 출시 일정인데요. 단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애플의 XR이죠.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 애플의 유료 구독자 수인데요. 애플의 충성도 높은 이제 그 유저 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보면은 대략 한 9억 명 정도가 있는데요.
9억 명의 1%, 900만 명만 이거 사줘도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내년에 출시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상당히 좀 고가일 것 같습니다. 2,000불 이상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눈높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적인 매스 수요를 타겟팅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애플 입장에서도 B2B 수요나 혹은 이제 개발자 수요를 노려서 한번 이 쓸모 있는 유즈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하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 이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200만 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50만 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출하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출하량보다는 실제 애플이 이 기기를 통해서 어떤 좀 어플리케이션, 어떤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 4번 보시면은 LG노텍이랑도 되게 좀 이 중요하게 엮어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LG노텍의 12개월 EPS와 12개월 펄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저도 이걸 그려보면서 느낀 게, 이 회사는 리레이팅이 진짜 어려운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EPS가 올라가는 만큼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동안 좀 보였었는데요. 이 리레이팅이 없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카메라 모듈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좀 저마진 비즈니스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진이 사실 낮더라도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이 있으면은 리레이팅이 가능한데, 이게 배터리 셀 같은 업체들이 뭐 대표적이죠.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리레이팅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XR 시장이 정말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폼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시장에 생기면은 이 이노텍도 뭔가 좀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XR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절대적인 출하량보다는 애플이 내년에 이걸로 어떤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내년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IT 세트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품주들의 주가도 부진을 보였는데요. 향후 전망과 관심 종목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황에 대해서 쭉 정리를 드리면은 아직 이 수요가 개선되는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을 잘 고민해서 그 종목을 픽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기전자 대형주 하면 이제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을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LG전자가 가장 좀 편해 보이고요. 그 다음 삼성전기, 그 다음 LG노텍,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가전제품 출하 재고 사이클이 이 셋업체들의 적극적인 재고 조정에 힘입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도 내년부터는 빠르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주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 회사가 역사적 저점들의 평균이 대략 1배 초반 정도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은 목표 주가가 기본적으로 12만 원 정도까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썼을 때보다는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그 저점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균 PBR이 대략 한 1.7배 정도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타겟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지금 1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18만 원까지 직행할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실제로 이 수요가 개선되는 그런 시그널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로 반등을 해 있는 구간인데요. 실제 이제 수요 개선이 확인되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은 저희는 1.7배까지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락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주가가 조정 나올 때 점진적으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균을 타겟팅하면은 대략 한 33에서 34만 원 정도 그 업사이드가 이 TP가 계산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 차원에서 보면은 앞선 두 종목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1월 CES에서 XR 관련된 기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출시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 그 애플의 XR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산업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만약에 이 XR 컨텐츠 관련해서 뭔가 좀 놀라운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뭔가 멀티플이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좀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애플의 XR 출시 이후에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잘 볼 필요는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순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전기전자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전자 산업을 제품별로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고희영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